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봅니다. 엠비엔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어제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더니 오늘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수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겁신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일단은 미증시만 본다 하더라도 다우지수도 이제 좀 조정이 나왔죠, 그죠? 나스닥도 조정이 나왔고, 이 다우지수만 봤을 때는요, 말 그대로 그냥 조정이에요, 그죠? 조정을 뭐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나스닥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약간 좀 조정이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보시면 근데 필라델피아는 계속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못 갔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IT 장비가 못 갔다는 이야기인데, 램 리서치도 뭐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만 좀 기대감에 좀 먼저 올랐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까지 못 가고 있고, 어플라이드 머터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IT가 강했죠. 어쨌든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고 이렇게 뭐 조정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하고요. 또 오늘 조정 나온 이 포인트가 이제 팬데믹이었죠.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가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자,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가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뭐, 오늘 아침 뉴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코스피가 역사적인 신고가 기록했다, 뭐, 대박났다, 이런 얘기 나오던가요? 평소 같으면 그런 게 막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안 나왔습니다. 물론 뉴스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뭐, 이 코스피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와 하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리고 연초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 나왔죠. 다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안 납니다. 왜냐면 진짜 뭐 맨날 개미 눈곱만큼 올라가면서 티도 안 나게끔 올라가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도 많이 없고요. 체감적으로. 그리고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에 많이 몰려있죠. 삼성전자에.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니 실제로 뭐 지수를 이끌고 올라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몇 개의 종목들만 좀 순환매가 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는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찍어도 체감적으로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시장이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 개별주 장세다, 종목 장세다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딱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도가 좀 못 가는 상황에서도 최근에 우리는 IT 종목들은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페스 아코드, 어저께까지도 말씀드렸죠, 네페스 아코드요. 저희는 오늘 수익 실현 다 해버렸어요. 중장기로 보면은 네페스 아코드 또 여기까지 또 올라가겠지만은, 사실 중장기로 냅두면요, 뭐 안 올라갈 종목 어디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툭 하면은 뭐 A 종목 100% 수익 났다, B 종목은 뭐 300% 수익 났다. 근데 그런데 막상 가면 어때요? 실제로 이 A 종목인지 B 종목인지 뭔지 이런 거 들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면 들고 있으면 조만큼 한 5% 들고 있고, 그죠? 회원 100명 있으면요, 한 5명 들고 있어요. 이렇게 수익 났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종목을 계속 뿌려버리면 이 회원분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직접적인 수익을 챙겨드려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종목을 맨날 뿌려버리니까는 뭐 A는 100% 수익이 나고 B는 300% 했는데 그 외 C, D, E, F, G 이런 종목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올라가 있는 거 다 죄다 보유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요, 사실 이 네페스 아코도 계속 가져가 됩니다만, 지금 이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은 실적 발표 전까지 주춤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증시도 어쨌든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 재유행에 따라서 조정이 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페스 아크난들 전량 수익 실현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파미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좀 수급이 좀 많이 약한 상황이라서, 예, 또 파미셀이 뭐 영업정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좀 나왔죠. 예, 그래서 일단은 좀 팔고 나왔습니다. 뭐 몇 개는 또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뭐 다 나옵니다. 오늘 후기 보시면 네페스아크하고 파미셀 한 5에서 10%씩 다 수익이 나왔죠. 예, 지금 눈 내리는 님이 네페스하고 파미셀 수익 뭐 지금 막 4시 반에 올려주신 거고 현재 4시 40분인데 그죠? 예. 그다음에 곰땡이님, 우일님 다 보시면 파미셀, 네페스아크. 예, 보통 제가 이제 10% 내는데 파미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포트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 어디도 뭐 AB 프로바이오 다 한 거고요, 그죠? 보시면은 AB 프로바이오를 어저께 아예 그 지난번에 수익 실현 다 해가지고요, 코드 네페스아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제가 오늘 정보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포트 관리를 하셔야 한다. 올라가든 뭐 안 올라가든 간에 지금 올라갈 쪽은 갖고 있어야겠지만은 다 올라왔거나 아니면 못 올라갈 쪽은 파는 게 맞는 거다. 그죠? 저도 보시면 HMM 예, 수익 실현 해가지고 파미셀 들어갔던 거고요. 그죠? AB 프로바이오 수익 실현 해가지고 네페스아크 들어갔던 거예요. 그쵸? HMM 같은 경우도 MGM 팔고 들어갔던 거잖아요. 예. 보시면 다 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로2세븐 수익 매도했던 거죠. 보시면 제로2세븐 먹고 나와서 AB 프로바이오 들어갔고 또 AB 프로바이오 다 팔아갖고 뭐 네페스아크 들어갔고 네페스아크 오늘 다 싹 팔아갖고 딴 거 들어갔습니다. 오늘 또 죽이는 거 또 들어갔어요. 예, 내일까지 사야 돼요. 내일까지는요. 근데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하기 때문에 예, 이 많은 회원분들이 후기를 쓸 수 있는 거고 기존 그 아까 우리 일본 언니처럼 직장인분들, 해외에 계신 분, 초보자분들 예, 문자만 받고 따라할 수 있고요. 아니 해외에 계셔서 문자 못 받는다 한다면은 방송만 보시면서 항상 미리미리 매수를 시켜드려요. 그리고 포트 관리를 정확히 하기 때문에 저조차도 팔고 사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초보자분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뭐 팔고 나왔는데 앞으로 시장은 계속 이럴 겁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시장은 시장 자체가 어떤 대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쫙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별 자, 지금까지 시장이 올라왔어도 보십시오. 자, 코스피 시장을 보면 지금까지 시장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주도주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예, 반도체, 전기차, 그쵸? 전기차 소재.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주도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도주가 없습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나마 최근에 주도주가 뭐예요? 요걸 끌어올린 거? 코스닥의 1000포인트를 만든 게 뭐예요? 바이오예요, 바이오. 여기 최근에 이제 IT가 다시 합세한 거고요.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한 종목 장세다라는 걸 제가 계속 지금 제가 종목 장세다라고 강조한 게 한 3주는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 어쨌든 저희는 네페스아크 수익 완료 다 했고요. 예. 회원들한테 항상 보시면 AB 프로바이오 전량 수익 실현해서 상한가 하던 날 AB 프로바이오 전량 수익 실현한 거잖아요. 여기서 요날 저희는 뭐 상한가도 안 먹는다 그랬죠. 예. 그냥 수익 실현 다 하고 네페스아크를 예.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오늘 판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했다가 팔고 나온다. 이게 바로 전략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직장인분들 다 따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팬데믹과 또 백신 수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은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다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가 올라간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비대면 관련주. 예. 조정이 나오더라도요 비대면 관련주. 그 다음에 백신. 이 종목들이 올라간다. 여기에 정치 테마주. 예.
어찌 보면 여기서 당분간은 주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던 뭐 IT, 그러니까 이 백신 같은 경우도 바이오인데 사실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오 쪽에서도 백신 관련 있는 기업들만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요. 왜? 오늘 시장에 빠진 이유가 뭐냐? 자, 오늘 시장에 빠진 이유가 뭐냐? 바로 팬데믹 때문에 빠진 거예요. 네, 팬데믹 때문에. 지금 제가 내용을 잠깐 좀 또 보여드려 보면 이거 말고요. 지금 인도에서 확진자 숫자가 과거에 미국의 확진자 숫자를 넘어서고 있어요. 네. 일단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잠깐 좀 보여드려 보면, 이거 왜냐면 제가 말을 조리 있게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텍스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극했다. 이게 어제 미국이 빠진 이유고요. 자, 인도 총리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통제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폭풍과도 같다.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 육박하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정말 많이 나올 때가 25만 명에서 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제 백신 공급이 좀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거의 미국의 최고 많이 나올 때 정도로 인도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도가 어떤 나라예요? 세계에서 2위 인구 대국이에요. 중국이 14억이고요. 인도가 13억 9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는 전 세계 확진자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WHO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주 신규 확진자가 520만 명. 이는 팬데믹 시작 이후에 주간 기준 최대치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미 인도는 뭐 2차, 3차 이 유행이 시작된 거고, 그나마 지금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 집단 면역 금방 될 것이다, 뭐 저 집합 금지 뭐 시험해 본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외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지수가요, 이 나스닥을 본다 하더라도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경기 회복이 확실하다, 포스트 코로나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가야 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건데,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어찌 보면은 다시 또 이 팬데믹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런 우려감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독일 같은 경우도 다 거의 2%까지 하락 나온 거예요. 독일도 그랬죠. 뭐 프랑스도 그랬죠. 다 하락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더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이 모멘텀이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가 꽤 컸었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많이 오른 상황에서 차익 좀 팔고 싶은데 자극을 한 거죠. 자극을. 그래서 오늘 시장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조정은 왜 그런 거냐? 바로 팬데믹 우려감인 건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빠지냐? 길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백신 접종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백신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개별 테마주라든가 정치 테마주, 그 다음에 지금 비대면 관련주는 그래도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수는 슬슬 좀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대면 관련주, 그 다음에 백신 관련주,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이 정치 테마주가 말 그대로 사돈의 팔촌이라고 해서, 또 중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고 그래서 같은 시기에 그 학교 다녔다고 해서 올라가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지금 또 다시 올라가는 것들이 히림이에요. 히림 같은 경우는 왜 이 연상 나온지 아세요?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가 미술관 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뭐 협력했다 갖고 히림 급등하고 있는 거고, 한미글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간 그래요. 여기가 지금 한미글로만 거래 대금이 1,600억 나왔어요. 히림 같은 경우 960억 나왔고. 국내 시장이 이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거를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좀 이따가 이재명 지사 종목이죠. 정확히 말하면
요 종목도 왜 매수해야 되는가 그것도 말씀드려볼게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팬데믹 우려감 때문에 빠졌고 언제까지 빠지냐? 뭐 급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슬슬 흘러낼 수 있다. 근데 이것도 금방 끝날 것이다. 왜? 그거는 제가 또 요거를 하나를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돌아오는 개미 투자 예탁금이 75조를 돌파하면서 또 사상 최대가 됐습니다. 네. 최근에만 한 4조가 이번 주만 4조가 들어왔다가 이번 주만 왜 그랬을까요? 네. 이번 주만 지금 개미 예탁금이 4조가 들어왔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일단 뭐 비트코인 따라 들어가기 무섭고 이제는요. 네. 근데 또 이제 신고가 딱 하니까는 이거 나만 수익 안 나고 있네 하고 막 들어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SKIT 청약도 다가오고 있고, 어쨌든 이 투자 예탁금이 75조를 돌파를 하고 있다. 그 차트 하나를 좀 보여드려 보면은, 자, 67조도 연초에 굉장히 거의 70조 많았던 거예요. 그죠? 그냥 주춤주춤하다가 지금 69조? 거의 70조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엊그제 기준이에요. 예. 엊그제 기준인데, 지금 75조 돌파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엊그저께 69조였는데, 이틀 동안 4조가 넘게 들어와가지고, 예. 개미들의, 이 동학개미들의 자금이 또 어마어마하게 몰려 들어오고 있다. 이 지수를 끌어올린 것도 코스피를 보시면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지수를 말도 못하게 끌어올린 것도 동학개미였고요. 예. 코스닥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어쨌든 팬데믹 우려감에 기관과 외국인은 다 매도를 했습니다만 예. 그걸 그대로 받아낸 게 개미들입니다. 개미들. 또 과거 같으면은 개인들 매수했어 또 빠지겠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죠. 그게 좀 바뀌었죠. 개인이 매수하면 빠진다. 그 불문율이 깨진 겁니다. 네. 지금의 개인들은 이 부동산 자금이 들어와서 상당히 무섭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차트를 보면서 뭐 이만큼 빠져서 뭐 21선까지 빠질 것이다. 61선까지 빠질 것이다. 뭐 120선까지 빠질 것이다. 이 차트로는 물론 어느 정도의 좀 그 전망은 좀 해볼 수 있습니다만 차트 가지고 뭐 캔들 몇 개 이런 거 갖고 시장 어떻게 예측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저도 차트 신봉자이긴 합니다만은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그런 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빠진 이유 팬데믹. 근데 왜 올라갈 수 있냐? 동학개미가 돌아오고 있다. 이틀 만에 지금 4조가 넘게 들어왔다. 예.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동학개미들은 또 우량주만 사기 때문에 이 우량주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다만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팬데믹 관련주들, 이 비대면 관련주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신규 확진자,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 인도가 많이 들어가니까는 전 세계 확진자 규모가 지금 최대로 나와주고 있는 건데, 지금 국내 확진자 숫자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볼게요. 이게, 요걸 보시면, 어제 0시 기준으로 730명 나왔잖아요. 또 돌파한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동시간대에 대비해서 어제 동시간대 대비해서 16명이 더 나오고 있다. 저녁까지 가서 이제 오늘 밤 0시 기준으로 내일 아침에 발표가 될 텐데 아마도 이제 뭐 800명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리고 내일 되고 또 금요일쯤 되면은 뭐 1000명 나올지도 모르겠죠. 예. 이렇게 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대면 관련주가 또 올라서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데 사실 팬데믹이 다시 될지 아니면 잡힐지
그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죠? 뭐 예측해가지고 뭐 맞히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뭐 미래에 갔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감에 어떤 성장주들, 그 다음에 경기민감주들 그런 종목들은 주춤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때는 이 비대면 관련주가 올라서는 거고요. 그죠? 백신 관련주가 올라서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은 하락했어도 백신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러시아 백신을 구할 수 있다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허락을 했죠. EID가 오늘 29% 올랐고 시간의 상한가 말았고 이트론 급등 나왔고 그죠? 근데 이 러시아 백신 관련주에서 지금 얘들이 이제 1차 컨소시엄이고요. 2차 컨소시엄 만든 애들이 어디예요? 휴온스 글로벌이죠. 휴온스 글로벌 휴메딕스. 예. 여기에 지금 배량 그 백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곳이 프레스지 바이오. 예. 그래서 이 백신 관련주들은 오히려 이렇게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진단키트, 자가진단키트 허용한다고 하니까는 휴마시스, 나노헬텍 급등 나왔죠. 또 비대면 나오니까 메가스터디, 메가MD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이 메가MD 자체가 이제, 단일가 매매다 보니까는 YBM도 올라갔고, 아마 내일은 더 올라갈 겁니다. YBM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이 더 올라서고 있다. 예. 백신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한미사이언스도 올랐죠. 제가 TV를 통해서 많이 강조했던 종목입니다. 한미사이언스, ST파, 녹십자. 예.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팬데믹 때문에 빠진다 그러면 이쪽 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팬데믹이 안 일어나겠는데? 그렇게 본다면 다시 경기민감주, 성장주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기서 뭐가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뭐 10년 만에 온 기회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래요. 맨날 10년 만에 온 기회래요. 그죠? 맨날 5년 만에 온 게, 10년 만에 온 게, 20년 만에 온 게. 예? 어쨌든 오늘 시장은 다시 한번 딱 정리하자면 팬데믹 때문에 빠진 거고, 근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히려 팬데믹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대응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동학개미가 아주 또 거세게 들어오고 있으니 예, 시장은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항상 작년부터 그래왔습니다. 빠질 때마다 이걸 주워 담았던 게 동학개미고, 그리고 예전에는 개미가 샀으면은 항상 빠지는 시장이었는데 동학개미가 사면서 항상 올라오는 시장이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정확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차트 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 선 찍찍 그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 차트 갖고 선 찍찍 그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전저점까지 빠진다. 아니면 전고점 여기가 G라인이다. 아니 여기까지 빠진다. 120선까지 빠진다. 이게 무슨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코스닥도 뭐 뚫어놨으니까 뭐 30%더 간다? 그런 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인 거고, 예,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백신 스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어쨌든 오늘 그 백신 스왑 관련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뭐가 있었냐, 그걸 좀 볼게요.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백신 물량 여유분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어제 정우영 외교부 장관이 진지하게 논의 중이다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또 물어봤더니, 그럼 미국이 뭐라고 하냐? 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미국은 백신 물량 여유분이 없다고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스왑 관련해서는요, 제가 어저께도 좀 정리해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백신 대 위탁 생산, 백신 대 백신, 또는 백신 대 동맹 협력을 할 수 있다. 백신 대 위탁 생산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모더나 거를 위탁 생산하기 때문에, 예, 나중에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미리 좀 빌리고 나중에 갚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근데 백신 대 백신은 우리가 지금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거 CMO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바백스 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신 대 백신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백신 대 동맹 협력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1차 팬데믹 때도 우리는 사실 1등 방역 국가였어요. 그죠? 예. K방역이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사실 방역에 있어서는 최고였는데 지금 백신에 있어서는 거의 뭐 하위권이에요. 근데 요 당시에도 우리는 미국이 어려울 때 진단키트도 지원해주고 그죠? 마스크도 보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울 때 도왔으니 니들도 우리 좀 도와줘라 라고 해서 어떤 그 동맹관계를 내세우는 겁니다. 어쨌든 당연히 뭐 미국은 여유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죠? 1차까지 다 맞은 사람들이 30% 이상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실제로 2차까지 다 맞은 사람들이 거의 뭐 99.9%의 발병률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예방률이. 그러니까는 지금 이번에 더 확실하게 2차까지 맞은 것이 아니라 3차까지 접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아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부로 미국은 16세 이상은 누구나 다 백신 맞을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하겠다는 건데, 이제 여름 지나서 3차 백신까지 마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걸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하니까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긴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 없다고 합니다만은 지들이 급한 게 아닌 거고, 지난 연초 같은 경우에도요, 멕시코하고 캐나다에는 백신 사업을 이미 빌려준 바 있어요, 미국이. 예. 그래서 이게 이 백신 사업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건데 아직까지는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3차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는 그거에 대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과거에 한 말이 뭐냐면 남는 백신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사실 미국한테 지금 여기저기 달라고 할 거 아니니까 그죠? 미국한테는요 이 백신 수합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달라고 해요. 근데 미국이 이제 남는 백신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 지원한다고 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자 지금 가장 확실한 백신은 모더나 거하고 화이자 겁니다. 그죠? 근데 모더나하고 화이자 거는 초저온 냉동 보관해야만 되는 거예요. 모더나하고 화이자 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개발도상국에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글로 가도 보관도 안 되고 운송도 안 돼요. 개발도상국 가도. 그러니까 모더나 화이자 건 지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으로. 그러니까 수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개발도상국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요. 이런 그 초저온 냉동 보관은. 근데 지금 뭐 저 존슨앤존슨 거, 뭐 얀센 거 이런 것도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현존하는 어쨌든 이 러시아 백신을 제외하고는 가장 부작용이 적은 게 이 mRNA 백신 초저온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 그 백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더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생산 가능성 상당히 많고요. 예. 근데 잘 보세요. 미국이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미국이 필요한 게. 자, 미국이 필요한 게 지금 반도체하고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그죠? 그러니까 산업계에서는 한국 경제의 사활이 걸린 백신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하고 배터리를 지렛대 삼아서 미국의 첨단 백신과 그 기술을 확보하는 빅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예.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5월달에 있습니다. 5월달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을 가져간다 그랬죠? 무슨 선물? 반도체 팹을 만들어주겠다. 누가? 삼성이. 빨리 결정한다. 그래서 삼성도 이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이게 20조입니다. 20조. 근데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LG하고 SK 소송권 같은 경우도 SK가 만약에 빠져버리면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둘이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는 반도체 라인도 필요하고 배터리 라인도 필요합니다. 근데 배터리 1등이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LG, SK,
삼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도 가장 필요한 거. 한 예를 또 하나 좀 보여드려 보면은, 예를 들어 보면, 자, 바이든이 뭐라고 하냐면요. 미국은 전기차 제조도 중국에 뒤떨어진다. 생산 늘려 따라잡아야 한다. 지금 사실 반도체도 안 되죠. 전기차도 안 되죠. 예. 신재생도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걸 안 되다 보니까는 중국을 따라잡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서밋 CEO 열어가지고 지금 뭐 또 이런 힘을, 예? 이 미국 우선주를 내세우고 있는 건데, 어쨌든 미국은 필요한 게 반도체고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이제 이 이재용 사명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또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재명이 아니라 이제 이재용이죠, 이재용. 예, 이재용 부회장님. 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에 원래 백신 구하러 가려다가 구속돼 버렸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았습니다. 아마 뭐 들어보신 분도 들어보셨겠지만, 근데 만약에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가서 내가 반도체 팹 지어줄게 백신다고 하면은 미국이 안 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재용 부회장 미국 가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반도체 라인 지어줄게, 파운드리 해줄게, 백신 줘. 안 주겠습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했는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그건 안 된다고 그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이재명 지사가 이제 러시아 백신 직접 공사했다라고 했더니,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해라. 예, 백신 접종 방식 변화, 지자체 자율 선정, 이게 나온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경기도지사가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백신을 선택하는 것 같고 진영 대결에 휘둘리면 안 된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다라고 뭐 비판하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 알아서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기회 주자라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야 어찌 보면 이제 어떤 그 백신 스왑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나중에 뭐 이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행 중에 있다. 예. 그래서 미국이 거절하지 못할 이유가 지금 반도체하고 배터리입니다. 반도체하고 배터리. 예.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요, 결국 수합을 하게 되면은 모더나하고 화이자께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모더나하고 화이자 백신, 이 mRNA 백신이 가장 안전한 건데 지금으로선 부작용이 제일 적은 거예요. 얘들은 뭐라 그랬어요? 초저온 냉동 보관이에요. 초저온 냉동 보관. 그죠? 그다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일신바이오.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일신바이오보다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대한과학. 일신바이오보다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대한과학. 예. 아시겠죠? 일신바이오, 그 다음에 대한과학.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테마성으로 보게 되면 태경 케미칼 이런 것들. 그리고 자, 이 모더나 CMO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자, 미국 백신 기술 이전된 국내 기업들 6개월 내 대량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화이자나 모더나 기술 이전만 해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개월 안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의 반도체와 미국 백신 동맹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고, 예. 이 대량 생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 화이자하고 모더나 거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은 얘들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초저온 냉동 보관.
이 mRNA 백신은요, mRNA 백신은 이 상온에서 보관하면 안 돼요. 지금 미국도 이거 다 맞고 있는 거, 미국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요. 예. 이거는 초저 냉동 보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냉동 보관 관련주에는 제가 아까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이슈가. 예. 모더나 거를 우리가 대량 생산한다 하면 당연히 만들어서 초저온 냉동 보관하고 운송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왑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초저온 냉동 보관 운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얘를 조정 많이 나왔잖아요. 아직 올라간 거 없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EID라든가 막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이틀은 올라가고 있고 이섭시도 올라서고 있고 얘들은 다 러시아 백신 아니니까. 근데 사실 러시아 백신은 이제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기대에서 검토하겠다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가장 확실한 건 모더나하고 화이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화이자 백신은 자, 화이자 백신은 오늘도 보시면 어디갔냐? 오늘도 25만회 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고요. 매주 25만회씩 들어올 겁니다. 화이자 백신은요. 예. 이게 가장 안전한 거 지금으로선. 그래서 이제 뭐 대한과학이라든가 이 일신바이오 이 초전 냉동 보관 관련주 좀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백신사 파괴되게 되면은 어쨌든 모더나 걸 만들어주는 것도 아스트라제네카 걸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게 뭐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죠?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과 노바백스 거 지금 위탁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신을 수합하는 거, 그 다음에 모더나 거 만들어지면은 수합해서 우리가 먼저 받고 나중에 되갚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주사기 있죠? 특수주사기. 특수주사기 같이 보내는 거. 그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종목들 보시면 되겠다. 종목들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치료제 기업으로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한국 BNC. 요게 지금 코로나 치료제 후물질 임상 이상 FDA 승인돼가지고 지금 임상 이상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중간 결과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한국 BNC.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곧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나 더 이재명 종목 왜 매수하냐? 매주 목요일마다 그러니까 지지율 조사가요 각 기간마다 틀리게 나오죠. 어떤 데는 윤이 1등 나오고 어떤 데는 이재명 지사가 1등 나옵니다. 근데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는 조사 기간이 있어요. 이 4개의 합동 기간인데 여기서는 항상 이재명 1등 나와요. 지지난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내일은 분명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또 어디서는 윤석열이 또 뭐 부동 1등이다 라고 해서 윤석열 관련주 뭐가 올라갔습니까? 노르페인트 또 올라갔죠. 노르페인트 그리고 히림이 이제 어쨌든 저기 어디에요, 미술관 지원했다 그래갖고 히림이 또 영상 들어갔고 뭐 한미글로벌 이 윤석열 관련주로 올라서고 있는 건데, 내일 이제 이재명 지사가 또 뭐 1등하고 있다라고 4개 기관에서 조사한 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지난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1등하는 걸 나왔어요. 그건 오늘 이재명 지사 관련주에서 1등으로 올라간 게 뭐냐? 한국 패키지. 그 다음 프리엠스. 요 2개만 보세요. 여기다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CS인데 너무 많이 올랐고요. 동신건설이라든가 아니면 ATECTM, 이스타코 이런 건데 좀 약한 것도 있어요. 차라리 인터지스. 제가 볼 때는 한국 패키지가 제일 강하고요. 제일 못 갔고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 대선의 첫 번째 대선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패키지와 프리엠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상황 말씀드렸고요. 조정 언제 끝나냐? 지금 동학개미 몰려오고 있다. 75조까지 들어왔다. 예탁금 올라갔다 말씀드렸고, 백신 수합
미국이 거절하지 못할 거 말씀드렸고요. 치료제기업 말씀드렸고, 내일 아침 이전 효과 매수해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오늘은 제가 종목과 시장을 좀 같이 말씀드렸는데 VIP 회원님들은 항상 이렇게 팔고 산다. 지금 HMM도 제가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HMM도 근데 제가 M게임 팔아갖고 HMM 해서 수익 났던 거, 그죠? 근데 보시면 AB 프로바이어 같은 경우도 자 보세요. 항상 지금 순환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수익을 다 가져가려면 순환매를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삼성중공업 팔아서 EGX 들어갔었죠? 예. 이투론 팔아서 제로투셈 들어갔었죠? 제로투셈 팔아서 AB 프로바이어 들어갔다 왔죠? 그죠? 지금 여기는 회원님들한테 보내는 문자 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점 하나 안 틀리고. 예. 그러니까 직장인분들, 초보자분들 다 따라할 수가 있으니까는, 예, 보시면은, 후기가 가장 많은 곳이 여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만 보더라도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은, 네페스하고 파미셀 다 수익션 해가지고,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애들은요. 예. 오늘만 하더라도 가장 많은 분들이 또 후기를 올리셨고, 예, 아마 내일도 올릴 겁니다. 엊그제도 HMM 다 팔고 나왔고요. 예. 그래서, 요새 수익률이 예전처럼 막 20%까지 막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가장 많은 회원분들, 초보자분들, 직장인분들 따라오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고 있다. 물론 저희도 아직까지 사고 나서 좀 물린 것도 있고 못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강한 종목들, 시장이 빠진다면 그 시장 빠질 때 올라갈 종목들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손실을 복구하고 있는 거고, 시장 돌아서면 곧바로 또 수익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VIP 회원 가입은 한 달에 88만원이고요 한 달 가입하시면 서비스 7 나가고요, 홈페이지에서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 3개월 가입하시면 한 달 나갑니다. 예. 일단은 홈페이지에서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전화로 023490-4666 누르시면 결제할 수 있고요, 1대1 채널로 대화 가능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요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를 샵 2034번으로 보내시고요, 받는 사람에다가 내용은 최현덕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현덕이라고. 그러면 링크가 나가요. 그러면 저랑 1대1 채널로 대화 가능한 거고, 저를 흉내낸 사람이 많아요. 제 사진 갖다 놓고서 뭐 내가 진짜다 그러는데, 요렇게 들어가시면 뭐 사기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1대1로 뭐 저 돈 받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런 거에 속지 마시고, 저랑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유일하다. 샵 2034로 최현덕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딱 리딩 받고 싶다 하시면 여기다 VIP 회원 가입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오늘 시간 많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 VIP 회원들도 내일까지 마무리 잘 할 거니까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시고, 지금 또 어쨌든 뭐 시장은 그렇게 좀 별론데, 또 종목들이 꽤 괜찮습니다. 지금 시장이 빠지는, 오히려 그에 좀 더 반사 이익을 얻는 그런 종목도 대응해서 또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거짓말 안 합니다. 그걸 채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못 올라갈 종목, 나중에 올라갈 종목을 팔고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으로 바꿔라. 그래야 손실 복구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궁금한 거 없으면 오늘 방송 마치고요. 항상 이 방송은 제가 지난 방송 보기에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그리고 유튜브 다시 보기 하시면 되니까요. 이해 안 되시면 시장이나 이 종목들에 대해서 놓쳤거나 그러면 꼭 다시 보기 하셔갖고 종목들 체크하시고 꼭 성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And didn't have anything